오늘은 이슈들이 많아가지고 많이 바쁘셨죠? 일단 시장도 코스닥과 코스피 시장 이슈에 따라서 분위기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예상 마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동시호가 구간 진입했습니다. 네, 현재 거래소부터 보시면요. 거래소 큰 폭으로 오르면서 거래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시세보다도 더 오른 0.9%, 1%에 가까운 상승 탄력으로 현재 집계되면서 2277포인트로 마무리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가보시면요. 거래소와는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0.6% 정도 하락으로 마감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680선에 대한 이탈로 현재 동시호가 구간에서는 진입하고 있습니다. 679포인트 선으로 마무리 지을 것으로 오늘은 나타납니다. 이런 차이들을 오늘 수급적으로도 발생하고 있는데 오늘 거래소 쪽에서는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지만 코스닥에서는 또 매도세를 키우고 있다는 점도 큰 특징으로 작용합니다. 네, 오늘 종목이 참 중요하겠죠? 이슈가 많은 날이었는데요. 상한가 마감되는 그런 예상 종목부터 체크해 보시죠. 네, 현재 구간 거래소에서는 4가지 종목이 현재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마무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금호건설입니다. 네, 마지막까지 이 관련돼서 건설 종목들 폭발적인 시세 기록하고 있는데요. 두바이에 관련된 키워드 꼭 체크를 해보셔야겠죠. 이 두바이가 세계 3대 도시 도약을 목표로 10년 동안 우리나라 돈으로 했을 때 약 1경 원 이상의 금액을 투자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경 원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 때문에 오늘 관련 종목들 일제히 급등하고 있는데요. 일단 셰이크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 두바이 군주 겸 UAE 총리인데요. 이 관련된 이야기들을 밝히면서 이 세계 3대 도시로 자리매김을 하겠다라고 목표를 밝혔습니다. 지금 중동 지역에서는 지역 패권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서도 빈 살만 이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비전 2030 프로젝트를 제시하면서 네옴시티에 관련된 부분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었죠. 이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오늘 관련 종목들이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건설 종목들 포함해서 네옴시티로 엮였던 종목들까지 일단 급등이 나옵니다. 다만 이렇게 세계 3대 도시 도약을 하는 이 이유가 어떤 건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면서 내일장 추가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시겠죠. 그리고 또 상한가 진입 예정되어 있는 종목 금호건설 우선주입니다. 이 종목 따라서 함께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며 29,950원으로 마감가 앞두고 있습니다. 관리 종목인 삼성중공 우선주 역시나 두 이틀째 거래 제한폭까지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184,500원으로 현재는 마감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 종목 더 보시면요. 거래소 쪽에서 우진 INS 이 종목 역시나 거래 제한폭까지 뛰어오르는 모습인데요. 오전장에서부터 이 마이스 관련한 인프라 개발 때문에 11조 원이 투자된다는 소식에 관련 종목으로 묶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다는 점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쪽에서도 두 종목이 현재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마감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두바이 같은 이유로 히림 역시나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1,700원 선에서 오늘 거래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삼진, 이 종목은 CES 2023에서 나온 삼성전자의 이야기를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스마트싱스 스테이션 영향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스마트싱스 스테이션을 공개했는데 이 부분 때문에 관련 종목들 한 4-5가지 종목들이 함께 급등세를 기록했지만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종목은 삼진입니다. 네, 이 종목까지 좀 살펴보시고요. 오늘 하한가로 예정되어 있는 종목은 거래소 코스닥 통틀어서 없습니다. 그리고 CES 관련된 모멘텀들 오전장에서 많이 움직여가지고요. 추가적으로 체크해드리면요. 삼성전자가 스마트싱스 스테이션을 제외하고 녹스 매트릭스도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보안 플랫폼인데요. 이 때문에 라온 시큐어 이 종목이 오늘장 또 한 번 집중을 받는 그런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소 분위기 좀 읽어드리면요. 대체적으로 건설 종목들 모두 올라왔습니다. IS 동선은 조금 개별적인 이유가 있죠. 폐배터리 관련돼서 2차전지 리사이클링 TMC를 인수했다는 소식에 장 초반부터 급등을 했었는데 마지막까지 20% 정도의 상승 탄력 유지 중이고요. 한미글로벌, 남광토건, 그리고 태영건설, 삼부토건 이 건설 종목들이 일제히 좀 급등하는 흐름들 관측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분위기는 휴마시스 이 종목은 좀 따로 보셔야겠습니다. 경영권 분쟁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장 24% 정도 급등세 기록하고 있는데 장중에는 거래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반짝반짝 캐치 티니핑 많이 아시겠죠? 이제 이 종목 SAMG 엔터 다시 한번 급등세 기록하고 있다는 점 개별적인 소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거래소 쪽에서 금융주들 여전히 좋은 흐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월 5일 목요일 이제 주 후반으로 넘어왔는데요. 이렇게 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는 거래소와 코스닥 분위기는 뚜렷하게 엇갈렸는데요. 사실 지수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오늘 안에 담긴 이슈들이 굉장히 중요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아시아 증시 흐름들은 어떻게 가고 있을지 일본 증시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니케이 지수 확인해 보실게요. 니케이 지수 마감됐는데요. 일단은 0.4% 제한적인 상승 탄력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25,820엔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일본 증시 일단 오후장 넘어오면서 탄력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오늘 오전장부터는 상승하는 기조 가져왔고 최근에 주춤하던 엔화가 반등하고 있다는 점은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망 자체도 이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고 해가지고요. 이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중국 증시입니다. 일본 증시와 중국 증시가 최근 분위기가 상당히 엇갈리는데요. 부양책 기대감과 빅테크 규제 완화 훈풍을 이어가면서 중국 증시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상승 출발해서 오름폭을 꾸준하게 확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먼저 상위 종합지수 가보시면요. 현재 구간 1% 이상 상승 탄력 보여줍니다. 3,155포인트에서 지나가고 있고요. 상단이 3,159포인트여가지고 거의 지금 가장 상단 쪽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네, 심천종합지수 보시면 2% 더 큰 폭으로 오름세가 기록됐는데요. 마찬가지로 거의 고점 부근이고요. 11,322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동시호가 구간 때 제가 엔트그룹의 상장 허가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 빅테크 규제 완화가 중국 증시에서는 크게 좋게 작용을 합니다. 실제 여러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오늘장 국내 증시에서도 카카오페이가 좋았지만 뉴욕 증시에서 알리바바 12% 급등으로 거래 마쳤고요. 중국의 기술주들이 강세 흐름을 꾸준하게 흡수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에서 이렇게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은 경제 성장 때문인데요.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하고 부동산 경기가 좀 좋지 못하면서 중국 정부도 역시나 백기를 들고 입장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오늘 홍콩 증시 함께 좀 분위기를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항생지수 3거래일째 개장하고 계속 급등을 합니다. 거래 시작하고 첫날 4개월 만에 2만 포인트 선을 회복했는데 어제는 3% 이상 급등으로 마감지었고요. 오늘도 1% 이상 오르고 있네요. 현재 2만 1000선도 돌파하면서 2만 1102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홍콩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전망들도 좋게 나옵니다. 실제 글로벌 IB들의 전망을 좀 전해드리면요. 중국의 본토 경제가 살아나면서 중국계 기업들의 수익률이 10에서 15%까지 높아지고 있고 증시의 밸류에이션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항생지수의 목표치를 23,000포인트로 제시를 하고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전망을 더 보시면 올해 상반기에도 중국 당국의 부양 정책이 경기와 소비 진작을 촉진하면서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면서 상반기 기준으로 23,000엔을 또 상단 포인트로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 2,000포인트 정도 좀 여유가 있는 그런 수치들로 풀이가 되네요. 중국 증시가 굉장히 좋은데 이 안에서 특히 소비주들도 괜찮다는 모습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호텔이나 항공, 외식업, 그리고 여행까지 수혜주로 함께 꼽아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 증시 분위기 굉장히 좋게 관측이 되고요. 다음으로 원달러 환율 시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 하루간 큰 폭의 변화는 없었는데요. 오전장 상승 기조였다가 관망세 모두 유지했는데요. 막판에 꺾입니다. 오늘 2원 30전 내렸고 1269원 40전으로 마감했습니다. 1270원 선을 이탈했습니다. 이렇게 원달러 환율은 안정 찾으면서 다시금 1270원까지 이탈하고 있다는 점 함께 알아보셨습니다. 네, 이렇게 아시아 증시 분위기와 원달러 환율 시장까지 다녀왔습니다. 국내 증시는 어떤 모습으로 마무리됐을지 시황센터 다녀옵니다. 오늘 국내 증시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간밤 FOMC 의사록에서 연준의 긴축에 대한 다시 한번 의지를 확인하게 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건데요. 하지만 간밤에 미증시가 상승으로 마감하면서 장 초반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만 점차 탄력을 줄여나가는 이런 변동성을 나타냈습니다. 그럼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마감됐을지 정리하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오늘 분봉 차트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 종가는 2264.65포인트 선에서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포인트로는 8.67포인트가량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장 초반에 상승 출발하면서 1%대의 탄력을 보였습니다. 오전 중에 2281포인트에서 고점을 기록하면서 2280선을 돌파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후에 2270선도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점차 탄력을 줄여나가면서 2250선 보합권 부근 간신히 지키는 모습을 연출했는데요. 네, 다시 한번 상승을 시도했습니다만 장 초반보다 탄력이 좋지 않았고요. 오늘장 2260선에서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개인이 순매도로 전환하면서 기관과 동반 매도 우위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기관이 오늘장 3,532억 가까이 가장 큰 폭으로 순매도했고요. 그리고 개인이 그 뒤를 이어서 1,600억 가까이 순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외국인 홀로 사들였는데요. 주로 반도체와 금융주 중심으로 매수세를 유입시키면서 5,090억 가까이 순매수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상승 업종부터 체크해 볼 텐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금융 섹터와 증권 섹터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두 섹터 모두 나란히 2% 가까이 상승 탄력을 보였고요. 그리고 건설 섹터가 1.4%가량 상승한 가운데 의약품 업종과 서비스 업종의 1%가량 탄력을 지키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하락 업종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2차전지 관련주들은 하락을 주도했는데요. 오늘 그 가운데 운송장비 섹터가 1.1%가량 하락했습니다. 오늘 대체로 자동차와 방산주들이 하락을 주도했고요. 그 뒤로 기계 섹터가 0.9%대의 탄력을 줄여갔습니다. 이어서 그 뒤로 화학 섹터와 비금속 광물 섹터가 오늘장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그 뒤로 제조업종이 0.16%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총 상위주들 대체로 혼조세 양상을 드러냈습니다. 그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그래도 상승폭을 다소 좀 줄였는데요. 삼성전자가 0.7%가량 상승하면서 58,200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SK하이닉스 역시 0.4%대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오늘 종가 81,400원 선에서 소폭의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2차전지 셀 관련주들 오늘장 부진한 흐름 연출됐는데요. 그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이 2.1%가량 하락하면서 43만 3,500원으로 종가 마감했습니다. 그 뒤로 LG화학과 삼성 SDI 역시 나란히 3% 이상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그 가운데 삼성 SDI 종가 58만 3천원 터치하고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장 인터넷 플랫폼주들이 강세를 주도했는데요. 대표적으로 네이버가 2%가량 상승하면서 18만 6천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가 오늘 카카오 그룹주들 강세를 연출했는데요. 오늘 카카오 3.6%가량 탄력시키면서 5만 7,700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동차주들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대차와 기아가 오늘 총 상위주에서 하락했는데요. 오늘 기아가 1.45% 하락하면서 6만 1,100원 터치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현대차 역시 약 1% 가까이 하락세를 보였고요. 오늘 종가 15만 9천원 선에서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규제 지역 해제를 포함해서 대출 규제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장 금융주들이 그렇게 수혜를 받았습니다. 전매 제한과 실거주 의무 완화를 포함해서 주택담보대출 비율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완화되면 다시 대출 성장률이 성장할 거란 기대감에 금융주들에 대한 투자 심리도 개선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금융지주사들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신한지주와 하나금융지주, KB금융 대표적으로 상승세를 뚜렷하게 키웠는데요. 일제 6%에서 8%가량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밖에 카카오뱅크가 7% 이상 탄력을 보였고요. 카카오페이 역시 6.7%가량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제주은행이 오늘장 8.7% 가까이 상승했고요. 종가는 11,900원 터치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 두 번째 특징주로 오늘 리오프닝 관련주 가운데 화장품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중국이 방역 조치를 대폭 완화하면서 각국에서 중국발 입국자들에 대한 방역 경계는 심화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이어서 유럽연합도 방역 강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반발에 중국발 입국자들에 대한 출발 전 코로나 검사 요건을 의무 시행이 아닌 강력 권장으로 조정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방역 조치가 정치적이라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간 중국발 입국 규제가 완화되면서 중국 소비주들에 대한 실적 기대감을 줬던 만큼 이렇게 중국 눈치 보기식 방역 규제가 리오프닝주들에 대한 투자 심리를 다시 한번 자극시켰습니다. 먼저 대표적으로 애경 산업이 5.5% 가까이 상승하면서 22,200원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아모레그룹주들 일제히 4% 이상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고 LG생활건강, 이츠한불 역시 강한 2%에서 3%대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종가 680포인트를 앞두고 679.92포인트 선에서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포인트로는 전고를 대비 3.75포인트가량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코스닥 지수 역시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에 688포인트까지 갔는데요. 하지만 이내 바로 하락으로 전환됐습니다. 다시 한번 상승 전환 시도했지만 다시 탄력이 계속 줄어드는 모습 연출됐고요. 이후에 680선을 이탈하는 모습도 연출됐습니다. 오후 들어 이렇게 680포인트 점을 기점으로 두고 수급 공방을 벌여가는데요. 하지만 재차 상승을 하지 못하고 679포인트 선에서 내림세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선 개인만 홀로 사들였습니다. 개인이 2,351억 가까이 순매수세를 유입시켰고요.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세에 나오면서 오늘 지수 하방 압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1,537억 가까이 가장 큰 폭으로 매도했고요. 그 뒤로 기관 쪽에서 860억 가까이 매도 물량 출회됐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주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도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2차전지 소재주들 일제히 밀렸는데요. 먼저 에코프로비엠이 1.7% 하락하면서 92,700원으로 종가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LNF와 에코프로 역시 동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일제히 3% 이상 밀리면서 하락 마쳤습니다. 이어서 제약바이오주 가운데 오늘장 셀트리온 그룹주들만 탄력을 지켰습니다. 대표적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71% 상승하면서 57,100원으로 상승 마감했고요. 그 뒤로 셀트리온 제약이 강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에 HLB 혼자 뚜렷하게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오늘장 1.41%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게임주 가운데 펄어비스만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윗꼬리를 달면서 장 후반부에 탄력을 좀 줄여갔다는 점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장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1.2%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오늘 장 카카오게임즈는 하락으로 전환됐고요. 오늘 1.54%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컨텐츠주 가운데 오늘 장 스튜디오 드래곤이 상승으로 전환됐고요. 오늘 1.25% 상승하면서 81,000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특징주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CES 2023을 하루 앞두고 있는데요. 참여 기업들이 부각되면서 오늘 상승했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가 이번 행사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자리에서 UAM 주요 기업들과 만나서 도심 항공교통 기술과 관련한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낼 거란 기대감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한컴위드가 수혜를 받았는데요. 한컴위드는 드론 전문 기업인 인스페이스를 인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장중에 상한가를 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빠르게 탄력을 줄이면서 음봉으로 전환됐습니다. 오늘 종가는 10%가량 탄력을 보였고요. 오늘 종가 4,580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 주요 기업 중에 삼성전자는 새로운 스마트싱스 허브를 공개했는데요. 그 가운데 삼진이 삼성전자의 사물 인터넷 같은 주요 부품을 납품한 회사로 부각이 됐습니다. 오늘 장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고요. 7,96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또 두 번째 특징주로 같은 맥락에서 삼성전자가 스마트싱스 기술의 보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보안주들이 강세로 마쳤습니다. 이른바 녹스 매트릭스라는 보안 플랫폼을 통해서 앞으로 모든 스마트 가전기기들을 보호하겠다고 한 건데요. 삼성전자는 이러한 녹스 매트릭스를 올 하반기 자사 제품을 포함해서 앞으로 타사 제품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가전제품에도 보안 서비스가 중요시되면서 보안주들이 강세를 연출했는데요. 먼저 대표적으로 라온시큐어가 두 자릿수의 탄력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윗꼬리를 달면서 초반에 비해 탄력은 줄였는데요. 오늘 장 2,350원으로 10.85%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S는 역시 9.6%가량 상승하면서 5,380원으로 종가 마감했고요. 그 뒤로 K사인 사이버원 역시 일제히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특징주로 히림이 있습니다. 네, 아랍에미리트가 두바이를 세계 3대 도시로 키우기 위해서 10년간 약 1경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셰이크 모하메드 두바이 군주는 트위터를 통해서 두바이 경제 어젠다 D33을 추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D33 프로젝트는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총 100개의 프로젝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국내 기업에선 히림이 그간 두바이 주거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한 수주 이력이 부각이 됐습니다. 오늘장 히림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고요. 종가 1,700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